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2024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네, 공유물 분할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공동 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네, 공동 소유의 개념이죠. 그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한다. 공유물을 소유하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두 명이 어떠한 물건의 어떤 공유물을 분할을 했을 경우에 각각의 지분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60대 40, 50대 50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이걸 지분이라고 하고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한 조건은 자기가 이걸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고요. 공유자 전원이 그것을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참고로 선생님도 공유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그 땅을 우리 3남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 물려줬을 때 그 남매의 어떤 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지분에 따라서 그것을 분할을 했고요. 내가 만약에 있잖아, 집을 샀는데 그 집이 돈을 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그 땅을 팔려고 해. 내가 내 지분의 거 맘대로 팔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그거를 맘대로 팔아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야? 큰 누나 작은 누나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땅 팔 거야 동의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큰 누나 작은 누나가 만약에 동의를 했어요? 그럼 팔 수 있는 거고 처분할 수 있는 거고, 안 돼! 그 땅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이 뭐 공시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는 지금 팔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여기서 뭐야?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요. 어떠한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특약, 특별한 계약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없어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공유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네, 공유물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처분하고 싶어. 그래서 그 관계를 종료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전원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진행되나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유자 중 일부가 분할에 협력하지 않아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네, 서로 다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거기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서?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필수적인 공동 소송으로 분할을 희망하는 공유자가 이 소송의 원고예요. 나머지 공유자들이 뭐야? 이 사람들이 피고입니다.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원칙적으로는 사람들끼리, 이 당사자들끼리 서로가 합의하에서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협의에 응하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재판을 이용한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이 있다. 당연히 이 세 가지 가지고 시험 문제 100% 냅니다. 얘네들이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반드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협의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방법은 공유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자, 우리가 협의를 했어요. 현물 분할합시다. 또는 대금 분할합시다. 아니면 가격 배상으로 합시다. 라고 협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재판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분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판에 의할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원칙이 뭐라고요? 현물 분할이다. 자, 그러면 현물 분할은 무엇이냐? 현물 분할은 공유물 그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그 면적이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분할해야 하나? 네, 만약에 90만 평의 땅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각각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비율이 정해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야? 30만 평, 30만 평, 30만 평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토지의 형상,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을 경우에 똑같은 면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현물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예를 들어 있잖아. A, B, C가 있어요.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접근성이 용이한 C의 땅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 그럼 이랬을 경우에는 땅을 똑같이 나눠 가진들 이게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A하고 B가 억울한 상황이 오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을 한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서로가 비슷해지겠죠. 다음, 또한 3명 이상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관계로 남는 것도 허용된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나의 이야기로 갑시다.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너무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 내가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버려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땅이 몇 년만 더 있으면은 개발 호재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파는 거 좋은 거 같지 않아. 그래서 굳이 그것을 팔지 않고 큰 누나하고 작은 누나가 우리는 공유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땅을 팔지 않고 유지하자 라고 하면서 공유자들이 공유관계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대금 분할을 한다. 여기서 뭐야? 예외 사유가 무엇이냐?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공유물 분할 후 사용 가치에 비추어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현물 분할 후 단독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치가 분할 전 소유 지분의 가치보다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물 분할의 예외 사유이다. 한번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 B, C 아까 전에 뭐 나와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이야기로 봅시다. 농지를 상속받아 공유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농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개발 호재 없습니다. 농지 K 주변에 상업지구가 생긴다고 하여 농지 K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 이러한 땅이 있을 때, 여기다 적어야지. 이러한 땅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땅이 여기 있어요. 이 땅 전체가 상업지구로 개발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 이 땅 전체가 필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내 땅만 내 지분에 의하여 이거 팔 거야 라고 하면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치?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떠한 쇼핑몰을 건설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만 팔아버리면은, 일부만 팔아버리면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농지 K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B가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현물 분할로 단독 소유하려고 그것을 매각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야?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그럼 이때는 뭐야? 현물 분할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겠죠. 그래서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경매를 하면은 누군가가 그 땅을 살 거 아니야. 그치? 그 땅을 살면 대금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대금을 지분에 맞게 분할한다. 그래서 사람들도 알 거 아니야. 여기 개발 호재가 있네. 저 땅의 가치는 나중에 이만큼 상승할 거니까는 이 정도에 사야지. 어떤 또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또 했고 또 B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저만큼 금액 제시했는데 나는 이만큼 제시해야지. 그래서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찰가에 돈을 대금을 이제 지급할 거 아니야. 그걸 나누는 게 이게 대금 분할이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격 배상이 허용된다. 여기에서 계속 대금 분할도 그렇고요, 가격 배상도 그렇고요, 허용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현물 분할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외인 경우에, 현물 분할이 예외인 경우에는 이것들이 허용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가격 배상은 법원이 공유물 전체에 특정인이 소유하도록 허용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특정인에게 소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가격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만큼. 법원은 세 가지 방법 중 분할 청구자가 원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이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헤아려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분할을 명할 수 있어요. 공유관계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은 공유관계의 원만한 해소를 도모하려고 한다는 의의가 있다. 네, 의의를 제시하고 있죠.